옛날 옛적 동쪽 산맥의 깊은 숲속에는 노렌시아라는 젊고 호기심 많은 식물학자가 살고 있었다. 노렌시아는 자기 마을 사람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어 헌신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노렌시아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생소한 식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대의 문헌에서 아스파라틱이라는 미지의 열매에 대해 읽었다. 이 열매는 뇌 기능을 돕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전해졌지만 그 위치를 아는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호기심과 탐구 정신에 불타는 노렌시아는 아스파라틱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필요한 장비를 모두 챙긴 후 해가 뜨기 직전에 숲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길을 걷다 보니 노렌시아는 그 숲에 살고 있는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노인은 노렌시아에게 숲의 깊은 고된 인지력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찾으려면 진정한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몇 날 며칠을 탐험하던 노렌시아는 드디어 그 열매를 발견했다. 열매는 자그마했지만 보랏빛과 초록빛이 조화를 이뤘고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열매를 조심스럽게 꺾은 노렌시아는 그것이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자연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 비밀스럽게 길러낸 지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로 돌아온 노렌시아는 아스파라틱 열매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해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실험에 기꺼이 자원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람들은 한층 더 창의적이게 됐다. 그 후로 노렌시아의 이름은 뇌 건강 문헌에서 빠지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인지력 향상 열매 덕분에 매년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 사람들은 노렌시아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연구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간에 따라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결국 노렌시아의 이야기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인지력을 높이는 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희생을 치렀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뇌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지혜서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 10년이 된 미정씨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최근 들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이 요가니 필라테스니 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쓰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피트니스 팁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미정씨는 호기심에 클릭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용을 읽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헬스장에 가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 없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피트니스 방법들이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생활 속 걷기였다. 미정씨는 주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만 어느 날부터는 가까운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 버스를 타는 대신 걸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즐길 겸 걷기를 시작하자 점차 익숙해졌다. 더불어 한번 출발하면 30분 이상 걸어야 한다는 설정은 그녀의 운동 의욕을 높여주었다. 또 한 가지 실천한 것은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집안일을 하다가 TV를 보거나 친구와 전화할 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었다. 처음 몇 번은 서투르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훨씬 유연해졌다. 또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도 간단한 스쿼트를 함께하면서 하반신 근력 운동을 더했다. 계단 오르기, 도미정씨에게 특별한 도전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5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이려고 했다. 처음 며칠간은 힘들었지만 열심히 걸음을 옮기며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그녀를 맞이했다. 신체 활동의 다양화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정씨는 주말마다 남편과 자전거를 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덕분에 남편과의 대화도 더 많아졌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미정씨의 건강과 체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피로감은 많이 사라졌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녀는 일상 속 아이디어 하나로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의 변화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방법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정 씨는 자신이 먼저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운동들을 추천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무리 잠을 푹 자도 주말에 하루 종일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라는 숙명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아침 도시의 소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현우는 하루의 시작을 영 미적지근하게 맞이합니다. 아침 7시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회의와 고객 상담, 끝나지 않은 업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스트레칭을 해도 좀처럼 개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만성 피로, 난 친구가 그의 삶에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월요일 아침, 현우의 친구인 재석이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시골로 같이 2박 3일 떠나자.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쉬어보는 거야. 재석의 이 제안에 현우는 감동합니다. 언제나 같은 패턴의 생활을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가 어쩌면 만성 피로를 이겨낼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되고 현우와 재석은 산 좋고 물 맑은 시골로 떠납니다.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지는 풀내음은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오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냐? 재석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지만 달리 시간을 보내니까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이틀째 오후, 그들은 근처의 작은 호수를 찾아가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현우는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눈을 붙입니다. 이런 여유로운 순간이 그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정기적인 휴식과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그러더라.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재석의 말에 현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온 현우는 생각합니다. 이젠 주말마다 짧은 여행이라도 가봐야겠어.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찾아봐야겠어. 그 후 그는 매일 아침 10분의 명상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합니다. 퇴근 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현우에게 만성 피로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피로를 마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의 중요성. 현대인이 되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현우는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만성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에게 건강은 늘 뒤로 미뤄지는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부분 복잡한 운동기구나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단 1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출근 전, 점심 후, 혹은 잠들기 전 언제든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 몇 년 전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제희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탓에 잦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긴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며 두통과 잦은 근육통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10분 실내 운동이라는 영상을 접했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0분은 스쿼트, 팔 굽혀 펴기, 플랭크,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구성된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헉헉대며 숨을 고르기도 벅찼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통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함을 느꼈고 업무의 집중력 역시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 지루해질 무렵 제이는 조금씩 자신의 운동 루틴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다양한 동작들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운동은 이제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녀의 몸도 점차 탄탄해지며 변화가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제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친구이자 동료였던 희정도 실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희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희정도 이 일상의 변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의 진전을 공유하며 함께하는 운동은 그 자체로 강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지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단 10분의 투자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향한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은 익숙한 이 시간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느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실내 운동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